매매가가 그냥 단순히 오르기만 하면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유리하냐라는 측면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올라도 손해인 구간이 있죠. 올라도 많이 오를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이 무조건 매매로만 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017년에 저는 무조건 집을 사라고 얘기했어요. 이때는 그냥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수익률이 한 20% 이상 나옵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매매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를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세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오늘은 단기적인 새로운 컨텐츠로 챗 GPT를 활용해서 실질적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아니면 도움을 좀 받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볼 수 있게 한번 연습을 해보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상식처럼 아니면 절대 명제처럼 이렇게 굳어져 있는 내 집 마련, 너도 나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매가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이걸 사서 3년 동안 가지고 있는데 1억 정도 올랐다. 그러면 3년에 약 10% 수익률입니다. 이게 좋은 걸까? 아니면 그닥 좋지 않은 걸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득 챗 GPT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거를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해봤어요. 근데 재밌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질문을 미리 써봤어요. 질문이 뭐냐면, 자, 매매가는 10억이고 전세가는 6억인 집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집을 10억에 사서 약 3년 동안 거주하고 1억이 올랐다라고 가정하면 이게 과연 손해일까 이득일까? 단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하려면 매매는 10억이고 전세는 6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게 자기 돈이 10억이 있는 사람일 때인 겁니다. 왜냐하면 전세 대출이나 이런 조건이 없잖아요.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자기 자본금을 전제 조건으로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10억 있는 사람이에요. 10억 있는 사람이 10억짜리 집을 매매해서 들어가는 경우와 6억짜리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 6억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4억이라는 여유 자금이 생깁니다.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나오면 무조건 전세가 유리하겠죠. 매매가 10억, 전세가 6억인 집을 10억에 사서 3년 동안 거주한 뒤 1억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전세로 살았을 때와 비교해서 자산 증식 관점에서 이득인지 손해인지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여유자금, 전세로 살았다라면 안 쓰고 굴릴 수 있던 4억. 아까 설명했던 얘기가 딱 나오죠. 4년의 기대 수익률이 연 2%라고 했으니 그 부분도 함께 반영하겠습니다. 자, 전제 정리, 매매가는 10억, 전세가는 6억, 매수 기간은 3년, 시세 상승은 약 1억, 10억에서 11억이 됐다. 여유자금의 연 수익률은 2%. 일단 여기에 기타 비용이 들어가는데 무시하는 걸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취득세, 보유세, 중개, 수수료 이걸 고려하지 않았을 때 매수한 경우 매매 차익은 1억이에요. 거주 비용은 없어요. 자산 수익은 매수에 10억이 묶여 있었으므로 기회비용 발생 10억을 2%로 굴렸다면 매년 2천만 원, 3년간 6천만 원의 기회비용이 있다.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마이너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 수익은 1억에서 시세 차익에서 6천만 원의 기회비용, 6천만 원을 뺀 4천만 원이 실질 수익이라는 거예요. 전세를 살았을 경우 전세자금 6억, 남은 돈은 4억이에요. 3년간 투자 수익은 2%로 전제했으니까 4억에 대한 2%는 약 2,400만 원. 따라서 3년 후 총 자산 증가는 2,400만 원. 그래서 비교해 보면 자산 증가는 4천만 원이고 전세는 2,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매가 1,600만 원 더 이득이다. 근데 이 계산은 세금, 수수료, 대출, 이자 등을 제외했기 때문에 실제 실질 차익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자, 보완 팁. 대출을 이용했다면 대출 이자 비용을 포함해서 재계산이 필요하다. 지금 여기에서는 10억이라고 숨어 있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내 자산이 4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총 자산 4억, 매수 10억, 전세 가격 6억, 매수 시 자본금 4억에서 대출은 6억을 받아야 되죠. 대출 이자율은 연 4%예요. 그런 다음에 현실 반영 시 주의할 점이 나와요. 여기서 취득세가 약 4.6% 나오는데 실질로는 4.6%가 아닙니다. 4.6%가 아닌 게 여기에서 평형대에 따라서 취득세 구간이 줄어들 여지가 있어요. 보통 10억이면 9평 84제곱미터를 살 가능성이 많거든요. 약 3.3% 정도 됩니다. 그래서 3,300만 원이 나간다라고 보고 보유세가 있어요. 보유세는 내가 이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느냐, 두 채, 세 채,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져요. 한 채만 있다라고 가면은 보유세는 뭐가 들어가죠? 재산세. 재산세만 매년 나와요. 3년 동안 매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는 둘 다 들어가는데 중개수수료도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매매가 훨씬 크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요율도 조금 높아요. 수수료 요율이 10억 정도 되면 한 0.4에서 0.5 정도 되고 6억이면은 어쨌든 한 0.1% 정도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대출 이자도 매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가 조금 전세자금 대출보다는 높은 편이죠.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그냥 없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개수수료 이것저것 빼면 수익이 거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3년 정도 가지고 있을 때 1억 올라가면 거의 전세랑 매매랑 동등한 수익률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런 걸 기준으로 본다라면 매매가가 그냥 단순히 오르기만 하면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유리하냐라는 측면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올라도 손해인 구간이 있죠. 그러니까 1억, 3년 동안에 1억 미만의 수익이 생긴다. 그러면은 오히려 전세로 들어가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장 상황이 오를까 내릴까를 잘 판단을 해서 그리고 오르더라도 3년 안에 약 수입 % 이상 수익이 생길 거를 확신한다. 그러면은 매수하는 게 낫고요. 근데 지금 오를 확률도 반반이지만 올라도 많이 오를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이 무조건 매매로만 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017년에 저는 무조건 집을 사라고 얘기했어요. 이때는 그냥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수익률이 한 20% 이상 나온다. 이럴 때는 무조건 매매로 가야 됩니다. 근데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를 내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니면 주변 상황들이 다 많이 그래요. 그럼 이때는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오를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세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오를 것 같지 않으면 매매로 가는 게 굉장히 많은 마이너스가 생겨요. 거기다가 혹시 매매가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무조건 전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건 뭐냐면 챗GPT에게 내가 생각해봐야 될 만한 고려사항을 질문으로 그냥 던지면 바로 답이 나와요. 물론 여기에 완벽하게 다 고려되는 건 아니에요. 약간의 빈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지금 이걸 봤을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 지상 명제인 것처럼 무조건 나한테 유리한 것처럼 부동산 상식이 우리나라에서 뭔가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동안에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군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이사 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한 집을 사면 여기서 막 10년, 20년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고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떠돌고 있는 명제 같은 게 있어요. 나한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해보지 않고 그냥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챗GPT라는 훌륭한 도구가 있습니다.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좀 팁을 드리자면 질문을 한 번 한 걸로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질문을 올렸을 때는 세금 고려한 게 안 나왔죠. 보안 팁까지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 싶은 느낌이 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다시 한번 질문해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다른 결과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하나 둘씩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부동산에 대한 일반 상식이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아무리 영상으로 떠들어봤자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점검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의문을 던져보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이제 챗GPT, AI가 생겼기 때문에 이 AI가 굉장히 빠르게 점검한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그러면 이제 해봐야죠. 제가 막 떠드는 것보다 여러분이 한 번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은, 다 같이 공유해봤으면 내용이 있으면 댓글이나 커뮤니티에 올려주시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기준을 무조건 내 집 마련이 유리한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만 인식해도 여러분한테 자산을 지키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요, 어느 정도 기대 수익률 이상이 나와야 매매하는 게 유리한가를 한번 질문을 통해서 답변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다라고 약속드리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